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지중해 연안의 한도공은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물고기인 존재를 항아리 표면에 새겼습니다. 바로 그 시기,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한반도 깊은 산속에서는 꼬리 9개를 가진 여우가 사람으로 변신한다는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두 문명은 서로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토록 닮은 괴물을 각자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요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어릴 적 어른들에게 들었던 으스스한 이야기들, 혹은 만화에서 본 익살스러운 캐릭터들. 하지만 민속학과 비교 신화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요괴를 단순한 이야기의 산물로 보지 않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 동아시아 전역에서 발전한 요괴 이야기들이 서로 놀라울 만큼 유사한 구조를 공유한다는 사실이 점차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록으로 남겨진 요괴의 역사는 생각보다 훨씬 깊습니다. 중국에서는 기원전 4세기경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산해경에 수백 종의 기이한 존재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얼굴에 뱀의 몸을 가진 존재, 새의 날개를 단 사람, 여러 개의 머리를 가진 짐승들이 그 안에 빼곡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단순한 상상력의 산물인지 아니면 실제로 목격된 무언가를 기록한 것인지 오늘날까지 학계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도깨비는 단순한 악귀가 아니었습니다. 인간과 거래하고 약속을 지키며 때로는 복을 가져다주는 복잡한 존재였습니다. 일본의 오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일본 각지에서 오니가 마을을 수호하는 역할을 맡는 축제가 열립니다. 동아시아의 요괴들은 단순히 두려움의 대상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과 공존하고 교류하는 존재로 묘사되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지리적으로 단절된 문명들이 만들어낸 초자연적 존재들 사이의 구조적 유사성입니다. 동아시아 요괴들은 대부분 인간과 동물의 형질이 뒤섞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호는 여우이지만 사람이 되려 하고, 가파는 물속 존재이지만 사람의 언어를 이해합니다. 이 패턴 인간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두세 개의 경계에 선 존재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그리스 신화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물을 지배하는 요괴들의 유사성은 더욱 놀랍습니다. 한국의 물귀신, 일본의 가파, 중국의 수신이들은 모두 물속에 살며 인간을 끌어당기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북유럽 신화의 낡은 강물 위에서 음악으로 사람을 유혹하고 고대 메소포타미아 신화에도 물가에서 인간을 위협하는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수중에 대한 공포가 이토록 보편적이라면 거기에는 어떤 공통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민속학자들이 주목하는 또 하나의 패턴은 요괴가 등장하는 시간과 장소입니다. 동아시아 요괴 설화의 상당수는 해질녘부터 새벽 사이, 특히 자정 무렵에 집중됩니다. 산과 마을의 경계, 강과 육지의 경계 요괴들은 이른바 사이 공간, 즉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장소에 나타납니다. 경계는 인간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곳이고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공포는 인간의 본능에 가깝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에도 시대에 제작된 백괴독권에는 100여 종의 요괴가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연구자들은 그중 일부가 실제 동물의 골격이나 기형을 잘못 해석한 결과물로 추정합니다. 고래의 두개골은 이두이신의 괴물로 기형으로 태어난 동물은 저주받은 존재의 증거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시각에서 보면 요괴는 자연을 이해하려는 인간의 불완전한 시도였는지도 모릅니다. 인류학자들은 전 세계 신화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계 존재의 패턴에 주목합니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인간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 이쪽 세계와 저쪽 세계 사이 어딘가에 존재하는 것들. 이 구조는 아마존 유역 부족의 신화에서도, 시베리아 샤먼 전통에서도, 아프리카 사바나의 민간 설화에서도 발견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인간의 뇌가 세계를 범주화하는 방식 자체가 이 패턴을 필연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하나의 단서는 요괴 이야기가 특정 시대에 급격히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에도 시대의 일본, 임진왜란 전후의 조선, 원나라 침략기의 중국 전쟁과 기근, 전염병이 창궐했던 시기마다 요괴 이야기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회가 통제력을 잃을수록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형상화하려는 욕구도 강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괴는 당대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든 현실을 다루는 방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유사성을 설명하는 첫 번째 가설은 심리학자 카를 융이 제시한 집단 무의식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융은 인류가 진화 과정에서 공유하게 된 원형적 이미지들이 있으며 이것이 서로 다른 문화의 신화와 꿈에서 유사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요괴는 각 문명이 독립적으로 발명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뇌에 이미 새겨진 공포의 청사진이 각 문화의 옷을 입고 나타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집단 무의식은 요괴가 왜 반인반수, 변신, 물속 존재라는 특정 형태로 수렴하는지 설명하지만 왜 같은 존재가 어떤 문화에서는 공포의 대상이고 다른 문화에서는 수호신으로 묘사되는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일부 요괴가 특정 강이나 특정 산에 결부된 매우 지역적인 존재라는 점도 보편적 원형 이론만으로는 설명이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됩니다. 두 번째 가설은 더 대담합니다.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고대의 교역로나 문화 접촉이 요괴 이야기를 퍼뜨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크로드는 비단만 운반한 것이 아니라 이야기도 실어날랐습니다. 인도 불교 설화에 등장하는 야차와 나찰 같은 존재들이 중국을 거쳐 한국과 일본으로 전해지면서 각지의 요괴와 융합되었다는 것은 학계에서 어느 정도 인정되는 사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설도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 신화에는 실크로드로는 연결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요괴와 구조적으로 유사한 변신 능력을 가진 경계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무역로로도 이어지지 않는 세계 반대편에서 탄생한 이 신화들이 동아시아 요괴 이야기와 닮아 있다는 사실은 교류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세 번째 가설은 요괴가 자연현상에 대한 전근대적 해석이었다는 설명입니다. 도깨비불로 불리는 현상은 오늘날 습지에서 메탄가스가 자연 발화할 때 생기는 불빛으로 이해됩니다. 히토다마로 묘사된 붉은 구체는 구상번개의 일종일 수 있다고 추정됩니다. 밤에 들리는 정체 모를 발소리, 물 위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빛 이런 현상들이 초자연적 존재의 증거로 해석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자연현상 해석 가설은 요괴 설화가 가진 사회적 기능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많은 요괴 이야기에는 도덕적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혼자 밤길을 걷지 말 것, 낯선 일을 함부로 따라가지 말 것, 자연을 함부로 훼손하지 말 것, 단순히 자연현상을 오해한 결과라면 이토록 정교한 서사와 윤리적 메시지는 어디서 왔을까요? 요괴는 현상의 설명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사회적 규범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진 세 가지 가설 집단 무의식, 고대 교류, 자연현상 해석은 각각 요괴라는 현상의 일부를 조명하지만 전체 그림을 완성하지는 못합니다. 어쩌면 세 가설 모두가 조금씩 맞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한 네 번째 설명이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왜 이토록 보편적으로 괴물을 만들어냈는가? 이 물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오늘날 요괴는 또 한 번 변모하고 있습니다. 한때 공포의 상징이었던 존재들이 애니메이션과 게임을 통해 친근한 캐릭터로 재탄생하고 어린 세대는 그 이름을 두려움이 아닌 설렘으로 부릅니다. 이것 역시 요괴의 역사에서 반복되어 온 패턴입니다. 공포가 친숙함으로 친숙함이 다시 새로운 공포로 요괴는 시대마다 다른 얼굴을 하고 인간 곁에 머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요괴가 실제했느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수천 년 동안 수억 명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믿고 때로는 위안을 얻었던 이 존재들, 그것이 이야기에 불과하다 해도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남긴 흔적은 분명히 실제합니다. 공포를 형상화하고 이름을 붙이고 이야기로 만드는 행위 자체가 인간이라는 종의 본질적인 특성이라면 요괴는 결국 인간 자신의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요괴의 기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보았고 그것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이름이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어 수천 년을 살아남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어린 시절 두려워했던 그 무언가가 어쩌면 수만 년 전 인류가 공유했던 바로 그 공포와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왜 괴물을 만들어내는 걸까요?